안녕하세요. 다음 세대 청소년 사역 전문단체인 브리지 임팩트의 고은식 목사입니다. 원래는 저희가 또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만날 기회를 기대했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글로벌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영향을 우리가 돌아봤을 때 우리가 많이 우려도 하고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지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위축된 모습들은 실은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교회를 이탈하게 되거나 아니면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는 것 때문에 이게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오프라인으로 돌아올까? 우리 성도들이 기존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저는 그렇게 해서 떨어져 나갈 사람들이라면 실제로 그들 안에 복음이 있었는가? 요거를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때문에 떨어져 나갈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강좌를 통하여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 코로나19 이후에 좀 출석의 감소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많은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던 아이들 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를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처치 멤버십은 가졌지만 아직 크리스찬으로 거듭나지 못한 아이들은 많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 떨어져 나가는 숫자에 우리가 걱정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이 크리스찬들, 믿는 자들이 제대로 복음을 소유한 다음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그들에게 그들이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가 하는 그 질문 앞에 직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치 멤버십은요, 그냥 그 누구든 교회 4주만 꾸준히 다니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멤버십이죠. 그런데 이거는 처치 멤버십, 그러니까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시민권을 소유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위기가 다가왔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지금 수많은 아이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아이들이 십자가의 복음 앞에 돌이킬 수 있도록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준비된 모습으로, 준비된 교사, 준비된 사역자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유산을 제대로 전수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이 강의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나눌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이게 교사 트레이닝이라는 책인데 누가 보면 이게 헬스책인 줄 오해를 하시는데 헬스책은 아니고요. 교사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자세를 담은 겁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사로 이제 수년째 헌신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전도사로 목사로 사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이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몇 주간의 신입교사 양성반 그거 교육 받았다고 해서 이걸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사역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사회는 변하고 있고 세계관이 변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는 해가 갈수록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사들에게도 트레이닝, 훈련이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서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들을 좀 모아서 이제 4주에 걸쳐서 이렇게 다음 세대 관계는 어떻게 맺을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들 가정 연계 사역은 어떻게 해갈 것인지 교회 학교는 어떻게 탄탄하게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어떻게 펼쳐지고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 지도자로서 어떻게 아이들에게 다가가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은 그냥 하나의 정적인 온라인 강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좌를 통하여서 이 강좌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그 교회학교 현장이 조금 더 탄탄해질 수 있고 아이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조금 맛배기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아이들이 이제 좀 소통이 좀 안 된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지금 이제 18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만 쭉 해오고 있는데 수많은 현장에서 애들 어떻게 만나요? 애들 어떻게 상담하고 애들 어떻게 애들과 관계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데요. 저는 일단 신방에 있어서 청소년 다음 세대 신방에 있어서 애들을 만나는 관점에 있어서 어떻게 이것을 가져가야 할까 했을 때 그냥 딱 한 가지 원리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절대 프로그램화하지 말고 아무런 목적 없이 아이들을 만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이제 뭐 어른들도 대신방 기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방, 대신방, 교회 대신방 기간이면 이제 뭐 교구 목회자들과 담임 목회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 교인의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하는데 실은 이 대신방 기간에 그 신방 기간에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는 것 자체에 감동을 받을 교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안에 은혜가 있겠죠. 그 안에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은혜와 감동이 있겠지만 그 발걸음 자체가 우리를 두근거리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왜? 우리 집이 아니라 저 집 들렀다가 우리 집 또 들렀다가 또 그 집으로 이동 동선이 있잖아. 이 프로그램화에 짜여져 있는 동선이기 때문에 그 만남 자체가 우리를 뭐 감동시키거나 막 이렇게 가슴 흥분시키거나 그러진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일반 성도예요. 성도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힘든 발걸음을 이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가져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예배 안에서 좀 힐링과 회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도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제 무거운 걸음으로 이제 예배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우리 성도님 잘 지내셨나요? 실은 제가 성도님이 어려운 일을 당하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잠깐 저와 시간을 내셔서 잠깐 저랑 티타임 가지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더 깊게 기도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신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만남 자체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될 겁니다. 왜?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똑같은 접근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을 프로그램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얘네들을 신방해야지 이런 어떤 좀 무브먼트를 일으켜가지고 애들 만납시다. 그렇게 하면 일단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우리 전도사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생님이 나를 만나주는 것에 특별한 감흥이 없어요. 왜? 이건 그냥 교회 프로그램 중에 내가 교회 대상자니까 나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애들의 삶의 자리로 우리가 훅 들어가게 되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목표와 목적의식이 프로그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만나기 위한 자리로 가져가면 이 아이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대치동 지역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 지역은 좀 학구열이 불타는 동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이 아이들을 이제 주일만이 아니라 그냥 평일에도 이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좀 만나서 좀 상담도 뭐 들어주고 싶고 이 아이들과 좀 관계를 맺기를 원했는데 이 아이들이 물어보면 항상 어디에 있었을까요? 다 학원에 있었던 거예요. 애들이 평일날 만나고 싶어도 다 학원에 있으니까 얘네들을 어떻게 만나지? 어떻게 신방할까 하다가 제가 내가 얘네들에게 찾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느 학원을 다니고 몇 시쯤 끝나는지 이거를 체크한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이제 깜짝 방문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 당시가 제가 이제 가난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뭐 차를 끌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아이들을 만나고자 하는 일념하에 오토바이를 구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부릉부릉 이런 거 말고요. 뭐 배달의 민족이 좋아하는 그 스쿠터 있잖아. 오더더더 하는 거. 그거 타고 다녔어요. 왜? 좀 멀리 이게 강남 출신은 아니었기 때문에 좀 멀리 살았는데 이제 기동력을 높이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걸릴 거 15분으로 축약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오토바이를 끌고 가서 그 앞에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 오토바이는 옆에 이제 짱박아 두고 이제 학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이 이제 3, 4, 5 나옵니다. 그러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죠.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라요. 전도사님, 어디 지나가는 길이세요? 라고 물어봐요. 왜?
제가 그 동네 살지 않는다는 거 애들이 다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아니, 너 만나러 왔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아이들이 열이면 열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뻥치지 마요. 뭘 절 만나러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늦은 밤에 전도사님이 나를 만나러 여기까지 올 일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진짜야. 너 보고 싶어서 왔어. 그런데 야, 너 밤늦게까지 고생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준비했던 캔 음료를 그 아이에게 딱 건네면요. 그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자기 교회 전도사를 자랑스러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아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시키는 거예요. 야, 봤냐?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야, 너 우리 교회 오지 않을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여러분, 복음을 이렇게 좀 구걸하듯이 이렇게 전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전도는 어차피 이 녀석이 할 거예요. 이 친구가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른으로서 이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아이에게는 제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여분으로 준비했던 캔 음료를 그 아이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 교회 나와라. 이렇게 부담 주지 않고. 그러면 나중엔 우리 교회 다니는 요 녀석이 이 친구들을 전도하는 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내가 멀리서 왔으니까 너의 시간을 나에게 다오 해가지고 30분, 1시간 얘네들을 데리고 있으면 또 부모님과의 또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한 3분에서 5분 그 아이가 집으로 가는 몇 걸음 같이 가다가 얘가 뭐 버스를 타고 가든지 걸어가든지 그 잠깐의 그 정류장까지의 그 걸음걸이를 같이 하면서 몇 마디 이 아이에게 좋은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리고 내가 실은 네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라는 이야기.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좀 수다스러운 잡담 몇 마디 하고 이제 미련 없이 주일날 보자 라고 인사를 하면 이 아이들이 놀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뭔가 큰 특별한 이야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별 얘기 아니거든요. 전도사님 뭐예요? 지금 이거 만나려고 오신 거예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스탠스는 어떻게 되죠? 그래, 네 얼굴 봤으니까 됐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미련 없이 거기서 이제 발걸음을 돌리면 이 아이들이 나중에는 청년부가 되어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애 기억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연애할 때 우리는 그 상대방, 내 연인 에게 어떤 프로그램, 시계에 짜 맞춰가지고 언제 연락하고 언제 만나고 언제 데이트하고 이런 거 정해놓지 않습니다. 그냥 보고 싶으면 그 집 앞에 찾아가는 거고 목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 우리 사역자들에게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이 사랑이 없으면, 식어진 사랑으로는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럼 우리가 그 아이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진짜 우리가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좀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의 시간을 내서, 열정을 내서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한 걸음 다가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프로그램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너 보고 싶어서, 네 목소리 듣고 싶어서, 네가 궁금해져서 라고 다가갈 수 있다면 이 아이들의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릴 수 있다는 거죠. 어른들은요, 이게 지적으로 동의가 되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유머를 곁들이지 않고 수준 높은 이야기를 할지라도 어른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정보, 이게 좀 논리적으로 타당하다 하면 어른들은 들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요, 말하는 사람의 그 내용보다 그 말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한 그런 세대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항상 기억하는 것은 뭐냐? 이분이 외부자인가 아니면 내부인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외부자는 뭐예요? 외부자. 그러니까 우리 또래 집단과는 상관없는 외부인. 그 외부인은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이 하는 얘기는 잔소리가 되고 꼰대 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라고 할지라도. 근데 내부자는 뭐예요? 우리 자신들의 또래 그룹 안에 들어와서 같이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별 얘기 안 하더라도 그 관계 때문에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손에 성경을 들고 그 아이들에게 전할 복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한 손에는 애들이 필요한 거, 스마트폰을 들든지 애들에게 스타벅스 상품권을 가지고 가든지 그 아이들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다가가서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그 자세,
가 있다면 우리에게 있는 복음이 그 아이들에게 전달되는데 이 관계보다 더 큰 힘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게 어려워요. 애들 만나도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선생님들 중에 공과 공부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애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 문제는 애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외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들 안에서 내부자, 내가 친구, 그러니까 내부자를 쉽게 말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들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즘은 해가 다르게 달이 다르게 개월마다 이게 업데이트 되는 게 너무 빠른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요즘 유행어가 무엇인지, 애들이 어떤 문화를 좀 향유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또 열심을 냈다 하더라도 몇 달 지나고 나면 이미 그것은 지나가 버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애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사역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꼭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들 중에 좀 브릿지가 될 만한 친구들을 좀 세워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우호적인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 좀 약간 인싸 기질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아싸 기질이 있는 애들 옆에서 여러분들이 걔네들은 이제 품어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대상인 거고, 아싸 기질 있는 애들이랑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소통하면서 무언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면 우리도 같이 아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싸 기질이 있는 애들, 그러니까 좀 뭔가 세상적으로도 친구들 사이에서 좀 인기도 있고 세상 문화를 잘 섭렵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중에 나에게 좀 우호적인 아이를 데려다가 맛있는 걸 먹이는 거예요. 그럼 얘는 영문도 모른 채 신나게 먹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메소드 연기가 필요한데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선생님 근데 오늘 왜 만나자고 하셨어요? 라고 묻겠죠. 그때 선생님 고민이 있어. 무슨 고민인데요? 야, 선생님이 너희들을 참 사랑하고 너희들이랑 소통하고 싶은데 실은 네가 봐도 선생님 참 꼰대스럽지 라고 얘기를 하면 애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네, 그러겠죠. 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그러니까요. 그럴 때 그게 참 고민이야. 선생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지만 이게 세대 차이가 있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쉽게 다가가는 게 좀 쉽지가 않아. 대화하기, 소통하기 쉽지가 않아. 네가 좀 도와줄 수 없겠니? 그럼 애들이 제가 뭘 도와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럴 때 야, 네가 그때 너희들 안에서 핫했던 영상이든지 짤이든지 하여간 얘네들이 소통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것들을 토요일쯤에 몰아서 선생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좀 링크라도 좀 보내줄 수 없을까? 라고 물어보면 이 아이들에게 별거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다 쓰죠. 그 아이들에게 그냥 그들 커뮤니티 안에서 그때 핫한 동영상들, 그때 핫한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단 말입니다. 그걸 나에게 좀 소스를 좀 제공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한테 어렵지 않은 일이에요. 이미 그리고 맛있는 걸 먹였고.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 좀 우리가 약간 좀 비굴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친구들이 다 알면 선생님이 좀 창피하니까 이거 너와 나만 아는 좀 비밀로 해주면 안 될까? 시크릿 에이전트. 비밀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이제 맛있는 것도 얻어 먹었겠다. 어려운 일도 아니겠다. 선생님이 나한테 좀 어렵사리 부탁하는 것 같은 게 애들은 싫을 리가 없죠. 그럼 네 알겠어요 하면서 이 아이들이 보내주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애들이 보내준 유튜브 짤 해봤자 요즘 애들이 보는 유튜브 짤은 5분이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런 거 이제 몇 개 보고 이제 수저 담은 다음에 주일날 아이들을 만났을 때 공과 공부를 하는데 우리는 보통 이제 애들이 수십 명이 되는 것도 아닌데 먼저 우리는 출석부를 먼저 열어요. 왜? 뻘쭘하니까. 그럼 출석부를 애들 몇 명 딱 듬성듬성 와 있는 게 오늘 누가 결석했구나. 이게 다 이미 머리에 입력됐는데도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출석부를 부르는데 친척부 부르는 시간에 이거는 덮어놓고 얘들아 너희들 그 영상 봤니? 요게 되는 거죠. 그럼 애들이 뭔 영상이요? 그럼 어저께 그 인싸 친구가 보내진 그 영상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놀라겠죠. 이거 자기들한테도 최신이니까. 걔 중에는 아직 나한테 오지 않은 아이들, 나 이거 몰랐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거기서 신기해가지고 이런저런 대화를 섞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처음 도입부가 되어서 아이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애들이 첫 마디가 뭘까요? 언제 끝나요 선생님? 저 오늘 학원 가야 되는데 빨리 끝내줘요. 이렇게 되는 그 아이들을 먼저 우리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약간 그 전도사님한테 목사님한테 걸리면 나도 혼나 이런 느낌으로 야야야
이렇게 되면 이제 애들이 고개를 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애들이 오, 선생님 어떻게 이거를 벌써 접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뿌듯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 나이 때부터 선생님 원래부터 핵 인싸였어. 뭐 이러면 애들이 이제 키득키득 거릴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나에게 보내주던 그 아이에게 눈찌긋하면서 고맙다는 표현을 해주고, 이게 나중에 약발이 좀 떨어진다 싶으면 이 아이를 또다시 맛있는 걸 사주고, 그리고 이거는요 꼭 한 명한테 할 필요 없어요. 애들이 5명이다 그러면 5명 다 서로에게 모르는 비밀 요원으로 세워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들 이게 탄로가 난다 할지라도 이 아이들은 아, 이 선생님이 우리랑 소통하기 위해 애쓰시는구나, 이걸로 그냥 귀엽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문화와 언어를 접한 분과 전혀 관심 없이 그 아이들의 세계에 무관심한 사람과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그 받아들이는 자세는 완전히 극과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다 할 수 없다면 적재적소에 그걸 해줄 수 있는 브릿지 멤버를 좀 세워가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 분방 공부가 또 청소년부의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